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4강에 오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먼저 나경원 후보가 탈락한 이유는 안철수 후보가 여러 번 대선 출마를 한 적이 있어 인지도가 조금 더 높아서이라고 하고, 안철수 후보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제의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국힘 대선 후보가 되면 피우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만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당선이 되면 그때 만나겠다고 하는군요. 관련 방송 보시죠.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이 4강 오르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어제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나경원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 여러 관측이 있었지만 안철수 후보, 탄핵 찬성인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영향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고 네. 국민 경선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당원도 포함된 경선을 했다면 네. 나경원 후보가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 경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심이 그러면 탄핵 찬성 민심이 더 큰 거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김문수 장관이나 저도 탄핵 반대했거든요. 네, 반대해도 올라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네. 아니고 당내에서는 그 나경원 후보가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 상대로 할 때는 안철수 후보가 그 사이에 대선 출마를 지금 몇 번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경원 후보가 밀린 거죠. 뭐 탄핵 찬성 반대 뭐 이런 것보다는 그거는 아닐 겁니다. 더 유명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나도 그 잘려야지. 네.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면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2대2로 이제 뚜렷한 구도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대국민 사과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혹시 이 제안을 나는 좀 받아들이실 빼줬으면 생각이 좋겠어요. 있으십니까? 나는 좀 빼줬으면 좋겠어. 난 대구시장으로 나가 있었어요. 아, 중앙정치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막 잘못해서 탄핵돼 놓고 나까지 끼우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대국민 사과는 뭐 모든 후보가 이제 후보 차원에서 하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건 내 후보 되면 대국민 경선 사과는 내가 후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대국민 사과할 의향이 없으시다 이런 그렇습니다. 걸로 이 알겠습니다. 경선 때니까 네. 내가 후보가 되면 그 문제가 꼭 쟁점이 된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탄핵의 강을 건너야지만 중도층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당내에서도 나오잖아요. 탄핵의 강을 건너야지 중독성 확장이 가능하다. 그 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으로 인해서 대선이 생겼지만은 네. 사실상 이번 대선은 나는 성격을 과거 박근혜 탄핵하고는 달리 봅니다.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우리 당 지지율이 4%밖에 안 됐어요. 당이 무너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됐는데도 우리 당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어떤 때는 역전될 때도 있었거든요. 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번 탄핵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으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최근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지지율을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에게 안 된다면서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우려도 나오지 그거는 않습니까? 난 박수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는 일극체제고 네. 우리는 여러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언론에서는 빅4 이야기하는데 나는 스몰4라고 합니다. 네. 그 스몰4가 모여서 한 사람이 탄생하면 그때부터 지지율 비교가 의미가 있지 않나. 현재 개인 넣어가지고 지지율 여가 조사해 본들 그 별로 의미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지금 다 합친 지지율은 의미가 없고 최종 그렇습니다. 후보가 선출돼야지만 의미가 있는 지지율이다. 그때 돼야지 대립각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 홍준표 후보님은 김문수 후보와 똑같이 이제 탄핵 반대 주자신데 혹시 뭐 경선 과정이나 아니면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선출됐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선거가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선거의 구도는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 홍준표의 나라냐 이재명의 나라냐 그 구도로 선거 치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선거는 홍준표 선거를 하는데 왜 윤 대통령 찾아가 만나겠습니까? 그건 네. 아니죠. 아, 그러면 후보가 되더라도 뭐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거나 이런 일은 없으실 그 거란 선거 끝나고 난 말씀이시군요. 예.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네. 알겠습니다. 또 탄핵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후보님의 최측근이 지난 대선 경선 때 명태균 씨에게 당원 명부를 건네주고 또 여론조사 비용도 대납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분이 또 최근에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최측근은 아닙니다. 아, 최측근 내 자체가 아니라. 최측근이 아니고 예. 명태균의 최측근입니다. 나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관련해서 같이 일하시지 아니, 않으셨습니까? 내 이야기를 좀 할게. 네, 내 아들 친구는 맞아요. 네, 근데 정치하려고 명태균 밑에 있었어요. 서울시 의원 하려고 서초에 신청했다가 경선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명태균이가 김영선 의원 수석보좌관 넣어줬어요. 네. 그럼 거기서 관련해서 오래 있었어요. 당시에 어떤 우리하고는 뭐 상관이 없어요. 보고나 이런 얘기도 전혀 아니, 들으신 바가 그거하고는 없다는 상관없죠. 말씀이신가요? 그걸 갖다 맞히는 거지. 내가 자꾸 참 답답한 게 지금 자기들 당에 후보 내세운 사람 한번 보세요. 정과 사범에 형수한테 온갖 쌍욕 다 하고 그리고 앉아서 뭐 여병은 농락하고 나쁜 짓은 다 했어요. 그런 사람을 후보 내세워 가지고 아무런 관련 없는 명태균 사건 운운하는 거 보면서 내가 참 답답하다고 보는 게 강도가 무단의 행동은 했냐 안 했냐 그거 따지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 보고 자기들 후보한테 가서 그걸 갖다가 다 해명하고 이런 중범죄자가 대선에 나와도 되느냐 이래 물어보고 난 뒤에 나한테 와서 관련이 있냐 없냐 따져야지. 네, 지금 도대체 자기들은 수천억의 배임 사건 저질러 가지고 지금 재판 네. 중인데 그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뭐 남의 뭐 앉아서 그게 여론조사 비용을 몇 푼을 대납했냐니 이거 따지는 게 나는 참 진짜 네. 가짜다 이 말이에요.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 얘기 외에도 또 한독수 대행 얘기도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한독수 대행 출마에 대해서 오늘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비상식은 하셨는데 맞아요. 네. 비상식은 맞는데 예. 비상식을 깨고 출마하신다면 얼마든지 받아줍니다. 근데 왜 한독수 대행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네. 왜 당 내에서도 그렇고 지지층 사이에서도 그렇고 한독수 대행이 출마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까요? 내가 겁나거든. 홍준표 후보를 막기 위해서다. 내가 겁나거든. 한독수 대행 출마를 권하는 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네. 내부 사정이 좀 있어요. 어렵지만은 내부 사정이요? 네, 내부 사정이 좀 있는데 한덕수 대행이 나오든 어떻게 하든 나는 거기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만 가고 얼마든지 와서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해도 내가 다 받아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이미 지나버려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보님 남은 경선 잘 치르시고 네. 본선에서 뵐 수 있게 되면 또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